계속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민기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영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 소속 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기 의원입니다. 먼저 백호 교통정책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서울시는 과학적인 통합교통 관리 시스템, 진행형 교통체계를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 환승제도 등 우수한 교통정책으로 전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분야는 독착 정보 시스템, 버스 우선 신호체계, 환승터미널 등을 통해 편리성과 함께 정치성, 신속성을 갖추고 있어 미국 도시의 우수 정책으로 수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이 누리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은 오늘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의 핵심 요소인 시내버스의 경우 운행거리가 60km 이상이 되거나 운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장거리 운행버스 노선으로 분류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현재 장거리 운행 노선 현황입니다. 773번 버스는 경기도 파주시 교화운정에서 서울시 은평구 불광역까지 84km를 운행하며 150번 버스는 운행시간 4시간 41분입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1회 운행거리가 84km이거나 1회 운행시간이 4시간 41분이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이런 노선이 생겼고 아직도 운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노선은 저희가 통상 장거리 노선 또는 장대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울 지역에 지금 현재 374개 노선에 7,404대의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장대 노선은 20개 노선에 지금 현재 65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대 노선이 아직까지 운행되는 이유는 2004년도에 버스 개편을 하면서 서울 외곽에서 강화문, 종로, 도심을 거쳐서 외곽까지 연결하는 BRT 사업을 하면서 장대 노선이 구성이 됐고 그게 아직까지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서 이 서울 외곽에 경기도 신도시가 생기면서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장거리 노선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은 운전자의 용변 문제, 피로도 및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운전자의 건강을 저해합니다. 또한 배차 간격 유지를 위해 과속과 난폭 운전을 유발하고 운전자의 피로도에 따른 위험의 증가로 이용 시민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운전자의 과도한 운행시간과 부족한 휴식시간을 개선하도록 2018년 여행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 운전자에게 노선 종료 후 10분 이상 기본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노선 운행이 2시간 이상이면 최소 15분 이상, 운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최소 30분 이상을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 도중에는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장거리 운행 노선버스 운전자의 실제 근무 환경을 보면 여전히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뉴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잠깐 타고 또 내리는 버스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버스를 몰아야 하는 버스 기사들이 있습니다. 한 바퀴 길이가 60km이거나 한 번 운전하면 5시간 가까이 버스 안에 있어야 하는 이른바 초장거리 서울 시내 버스 노선 기사들 얘기입니다. 밀착 카메라 연지환 기자가 함께 버스를 타봤습니다. 서울에서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 버스 중에 하나인 152번 버스입니다. 지금 출근 시간이 막 시작된 새벽 6시 50분인데요. 이 버스는 이곳 서울 수유동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안양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그 길이가 총 64km나 된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분들은 이곳에 한번 앉으면 한참을 운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없을까요?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출근 시간 버스 기사 김순기 씨가 버스를 봅니다. 정류장에 총 몇 개? 4개 정도 되죠.
순식간에 승객들로 꽉 차고 발 디딜 틈 없어집니다. 무언가다 나 지금 8분 찍고 가잖아요. 시간은 가지만 속도는 더딥니다. 출발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행 거리 중에 4분의 1을 조금 넘었습니다. 버스가 잠깐 멈춥니다. 죄송한데요. 하나 잠깐만 갔다 올게요.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김 씨, 용변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미안해요. 반환점을 돌아도 쉴 곳은 없습니다. 산 옆에 잠깐 차를 대고 숨 돌릴 뿐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용물을 보려고 하는데 안양시에서 아예 버스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기사들이 여기서 많이 부상당했어요. 내려오면서 미끄러가지고 머리 깨진 사람. 4시간 반 만에 차고지에 돌아왔습니다. 간신히 밥을 먹지만 시계에 자꾸 눈이 갑니다. 제일 졸릴 시간이에요. 졸리니까 껌을 씹었거든요. 껌 씹지 말라고도 민원들하니까요. 이렇게 버스에 2번 몸을 실은 뒤에야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는데 사람으로서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그게 가장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운행에 운행 시간 319분, 5시간을 넘어가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얘기가 나온 지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된다는 건 좀 불행한 일이죠. 742번 버스기사 이성준 씨가 버스에 올라탑니다. 이 버스는 올해 초 운행 거리가 10km 늘어났습니다. 전에도 이제 시간이 이제 밀리거나 그러면은 식사나 화장실 문제나 그런 걸 해결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거의 해결을 못하는 수준이에요. 배차 간격이 벌어지면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차로 잘못 걸리면 앞차하고 30분 막 40분도 벌어져요. 강남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비는 많이 들어오죠. 배차 간격이 왜 이러냐, 몇 시차 아니냐, 뭐하냐, 막 짜증도 많이 내고. 노선이 추가돼 운전 시간이 1시간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버스가 잠깐 멈춥니다. 앞으로 오시겠어요, 내리실 분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반환점을 못 돌았습니다. 더 가야 합니다. 연장된 후차 지점까지 오는데 30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깐 멈춰 세운 시간은 3분이 채 안 됐습니다. 차고지에 돌아온 시간은 저녁 5시 50분. 비교적 안 막히는 시간인 오후 1시 20분에 출발했지만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거예요. 18시 2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밥을 못 먹어. 14분 남았는데 그거 나가는 거 나가라니까. 잠깐 허리 펴는 게 전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 빨리 갔다 갈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기사들은 운행 시간과 승객 안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손님이 이거 봐야죠. 신경 써야죠.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데 어쩌다가는 앞차가 샜는 안 쓴든 몰라요. 742번 버스 기사들은 조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충분하게 휴식은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의 화장실이나 이런 거 그런 기본권도 만들어주지 않고 5년 전 서울시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27개 장거리 버스를 대상으로 노선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올해까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존 이용객들 민원으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 안에 5개 노선을 추가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넓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버스기사 운전석은 줄자로 재보면 그 폭이 78cm에 불과합니다. 버스기사들은 이 반평도 안 되는 운전석에 10시간 가까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승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정작 노선을 개선하겠다는 서울시 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언제까지 기사들의 고통에만 의지해야 할까요? 밀착 카메라. 잘 보셨습니까? 예, 실장님은 장거리 노선 운전자의 근무 환경이 이 정도로 열악한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어 휴식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서울시의 관리 감독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 GPS 시스템을 통해서 노선별 운행 시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켜주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35개 장대 노선 중에서 15개는 개선을 했고 지금 20개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점차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버스 이용 시민의 안전 강화, 버스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 버스 운행의 효율화를 위해 2016년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 계획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에는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의 기준을 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32개 노선을 특정하였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 32개 중 노선 단축 12개, 버스 분할 2개, 노선 폐지 1개 등 총 15개의 노선이 조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 개선 추진 계획이 2016년 12월에 수립되고 6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2개 노선 중 절반이 넘는 노선들이 여전히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 승객이 많은 5개 노선은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계별 추진 대상인 153번 버스를 통해 장거리 노선 개선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3번은 강북구 의동에서 신촌과 여의도를 경유해 관악구 단곡 사거리까지 약 66.6km를 운행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장거리 운행 노선입니다. 배차 간격은 5분에서 8분이나 워낙 장거리를 운행하다 보니 여의도 근방까지 오면 배차 간격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2대 이상이 한꺼번에 도착하여 승객들이 불만이 높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이 서울시 도심을 관통하며 상습 정체 구간들을 지나도록 설계되어 운행 시간을 지키기 위해 버스 운전자들이 난폭 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153번은 종점인 관악구 단곡 사거리까지 와서 보라매공원 인근에서 회차한 후 다시 강북구 의동으로 운행이 됩니다. 이렇게 왕복 운행이 거의 4시간가량 걸리다 보니 153번 버스 운전자들은 회차 지점인 보라매공원 인근 아파트에서 화장실 이용과 흡연 등 휴식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지역 주민의 원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화면의 사진은 153번 버스가 보라매공원 아파트 인근에서 CCTV 촬영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한 후 운전자가 흡연을 하는 사진입니다. 옆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과 빠른 노선 조정을 촉구하는 민원 내용입니다. 보라매공원 인근 아파트는 편도 2차로인데 153번 버스가 불법 주정차하면서 한 개 차로를 점거하는 바람에 보행하는 시민과 자차를 운행하는 주민들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신호등 앞 건널봉에도 불법 주정차를 하여 버스에 가려진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광경도 목격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뉴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대표 장거리 노선인 153번 시내버스는 기사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노선 감축이 논의됐다가 신림선 개통 이후로 유예됐는데요. 정작 신림선이 개통됐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회차 지점에서 버스 정차가 불가피한데 이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등을 켜놓고 서 있는 버스 앞 횡단보도로 보행자들이 건너갑니다. 버스가 막고 있어 보행자는 주행하는 차량을 볼 수 없고 차량은 건너가는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 여러 번 벌어집니다. 보라매공원 인근 153번 시내버스 회차 지점에서 매일 수차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60km 넘는 노선 운행에 지친 버스 기사들이 화장실 이용과 흡연 등으로 회차 지점에서 대기하며 버스를 정차시키고 있는 겁니다. 2시간 20분을 왔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여기. 서울시는 경전철이 개통하면 153번 버스의 중복 노선을 조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노선 단축을 유예했는데 개통 2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 섣부르게 단축하면 오히려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153번 회차 지점은 신림선이 이제 개통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거기 해소는 가능한데요. 네네. 문제는 그 이후부터 한강 이북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승객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그 수요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급한 대로 동작구는 단속 요원을 배치해 버스 불법 정차를 막고 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자 위험을 예방하고 버스 기사의 휴식권까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선 단축과 회차 지점 변경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횡단보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발생 지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조건부로 승인된 대방역에서 회차하는 그거를 빨리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축과 회차 변경 등 섬세한 정책이 요구되는 153번 버스 노선 조정.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가운데 오늘도 주민들은 버스로 막힌 위험한 도로 횡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시장님,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예. 이렇게 무리한 버스 노선으로 인해서 153번 버스 운전자들도 비인가적인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고 회차 지점 주민들도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의 신설, 단축,
변경 조정은 시도지사의 권한이 맞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뭐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153번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그 단축 구간 대방역에서 보라매 병원까지 단축을 당초 염두에 두고 인근 구청과 의견 조회에 들어갔습니다만은 해당 지자체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노선에 의존해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함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세 번째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적정한 해차 공간을 도심에서 이 대형 버스가 해차하고 돌아가고 일정 부분 이렇게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진행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서울시가 153번 노선의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 정기노선 조정심의위원회에서 153번 버스는 신림선 개통 이후 회차 지점을 대방역으로 변경해 노선을 단축하도록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기노선 조정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은 타당하고 합리적이지만 서울시는 심의 과정에서 버스 운전자의 건강권, 시민의 안전보다 교통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교통행정의 효율성, 시민의 편익성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환승 불편과 버스 운전자의 건강권, 시민의 안전을 비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제적하신 내용들은 전부 중요한 가치고 다 존중받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요. 아시겠지만 시내버스는 중공영제적 성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또 더군다나 시내버스 요금 같은 거 1,250원은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교통 이동권이 먼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스가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대중교통입니다. 그렇죠, 대중교통이죠. 예. 대중교통을 하면 환승을 해야죠. 예, 환승도 해야 되고. 환승의 목표지 자기 집 앞에 오는 대중교통을 바란다는 그런 거를 위한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설득을 해야죠. 환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와 함께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갖추어 교통량과 승객 수요를 고려해 얼마든지 버스 노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간의 환승을 통해 승객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지 않고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객의 편의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 화면에서 보듯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의 환승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세금을 받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인 만큼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민 입장에 부합하는 행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의 편의성이 중요하더라도 버스 운전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앞서는 가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당장의 민원이 우려되어 문제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며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불만을 갖는 시민을 환승이라는 제도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종전 정기노선 조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림선이 개통된 2022년 5월 이후에도 민원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153번 버스 노선의 단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금년 7월부터 153번 노선의 회차 지점을 변경을 요청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이미 신림선이 개통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노선 조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53번 노선의 단축 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올 2021년 상반기에 정기노선 조정위원회에서 153번의 장대 노선 단축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대체 노선을 확보할 것, 특히 말해 단축 구간에 있어서의 대체 노선이 확보가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신림선 개통 이후에 교통 수요를 봐서 결정을 하라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153번을 간략히 좀 설명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장대 노선이기 때문에 길지만은 굉장히 지금 하루에 거의 2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특히 이제 이 보라매 병원에서 대방역까지 단축 구간을 고려하면은 약 한 16%인 4,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대체 수요를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 구간만 단절을 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민원과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 노선을 찾고 있던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또 관심이 가지셔가지고 지금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 지역구인 153번 회차 지점 지역의 주민 민원을 위해서 서울시의 153번 노선의 단축을 촉구하고 동작구청에 153번 버스에 대한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버스 정책관은 지난 8월 31일자로 동작구청에 153번 노선버스 단축 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체 서울시 버스 정책관은 주민을 위한 부서입니까? 아니면 버스 회사를 위한 부서입니까?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죠?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지적하신 그 보람의 병원 앞에 지역이 이제 법적으로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여기에 차량을 일정 부분 주정차하게 되면 보통 불법 주정차에는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여기는 중과가 돼가지고 9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운전자들이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7월 1일부터 단속이 들어가서 한 30여 건이 단속이 돼서 이것도 굉장히 또 민원으로 지금 대두되어 있다 보니까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아마 구청에다 좀 자제 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 같고요. 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또 장기 어떤 그 공회전 일어난 어떤 그 매연 문제. 이 153번이 이 지역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지금 10년 가까이 됐죠. 예. 1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은요. 부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최근에 이런 민원이 생기면 당연히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단속을 해야죠. 단속에 협조를 해야지. 이런 공문을 보내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희가 그 구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기존 노선을 벗어나요. 맞습니다. 벗어나서 저희 불법 주정차한다는 건요 불법이에요. 이것도 완전한. 불법은 맞습니다. 이런 회사를 계속 두둔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후 분명히 153번은 노선 조정을 원래대로 대방역에서 회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체 노선을 최근에 발굴해서 지금 이제 부서 특히 이제 운수회사 그다음에 또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10월 중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람의 병원 앞에서의 이 불법 회차의 모습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도 좀 해소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버스 운전자의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은 추상적이고 당장 문제가 되지 않으니 외면하고 주민의 민원만 신경 쓰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장거리 버스 노선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32개 노선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5개 노선만이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서울시의 태만과 무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거리 노선은 운전자의 건강권과 시민 안전을 위해 장거리 운행 노선에 대한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향후 장거리 운행 노선 개선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의원님 아주 깊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앞으로 지향돼야 될 장거리 노선의 각 가지 단점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서울시의 참 깊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큰 도시가 하루하루 원활하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대중교통이 운행되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후에 실무부서의 검토를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대중교통 그 원가 상승 압력이 커지더라도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한번 연구를 시켜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장거리 운행 노선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서 기본 거리를 줄이고 거리 요금 및 시간 요금을 기준을 인상하면서 심야 할증 시간도 밤 10시부터로 2시간 앞당기는 내용의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안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의 야간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은 들지만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으로 야간 택시 운영이 확대가 될지는 본인으로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야간 대중교통의 수속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야버스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에는 서울시의 심야교통 편의성 제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심야버스 확대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택시 승차난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인 택시 심야 시간 부재 전면 해제, 또 심야 올빼미 버스 노선 확대,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 주요 노선 버스 막차 연장,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실행에 옮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금 인상안을 검토 중인데요. 얼마 전에 시내버스 노조를 방문했을 때 지금 의원님 제안 주신 버스 노선 심야에 획기적으로 노선을 좀 늘리게 되면 택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은 즉시 돌아와서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검토가 진행 중일 겁니다. 예를 들면 심야 시간대에 택시가 많이 부족하고 승차 거부 빈도가 잦은 강남이나 홍대 입구, 종로, 이태원, 신림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심야 버스 노선에 버스를 증차한다거나 신규 노선을 발굴해서 운행하는 등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